군사 분석 전장을 지배하는 최강 K-화력. 불바다를 만들 화력의 제왕. 조선의 신기전이 세계를 뒤흔들던 그 순간부터 K9, 자주포와 천무가 글로벌 전장을 장악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화력 강국이 되었나? 폭발적인 전장의 열기 속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화력의 전설이 펼쳐진다. 수백 년 전 조선의 화차가 적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순간부터 오늘날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글로벌 방산 시장을 휩쓰는 지금까지 이는 단순한 무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불굴의 정신,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전쟁의 역사를 재정의한 서사시다. 준비됐나? 지금부터 전장을 뒤흔드는 K-화력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수백 년 전 조선의 전장은 불꽃으로 뒤덮였다. 15세기 세종대왕의 천재적 비전 아래 탄생한 신기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이 화약 로켓은 적군의 심장을 겨냥했고 그 파괴력은 당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화차 즉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포로 평가받는 이 무기는 현대 포병의 원형으로 인정받는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역사학자 제프리 파커는 그의 저서 더 밀러테리 레볼루션에서 조선의 화차는 서구보다 수세기 앞선 기술적 기적이었다. 이는 현대 다연장 로켓포의 조상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혁신이라고 극찬했다. 당시 조선은 화약 기술에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기전과 화차는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격퇴하며 그 위력을 증명했다. 1592년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과 거북선은 다양한 화포와 총통을 활용해 일본군 함대를 초토화했다. 이 전투는 화력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시간을 2025년으로 돌리자. 조선의 화차는 현대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재탄생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6발의 초정밀 사격, 시속 67km의 기동성을 자랑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군림한다.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등 10개국 이상이 K9를 선택했고 2024년 기준 수출액은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 한화디펜스의 202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K9은 극한의 환경 시베리아보다 추운 철원의 겨울 -30시과 중동의 50시 사막에서도 98%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한다. 이는 독일의 PGH-2000이나 미국의 M109A7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성능이다. K9의 비밀은 유기압 현수 장치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에 있다. 이 시스템은 포신을 안정화하고 사격 후 즉시 이동 가능한 슈엔, 스쿠 슈트 언드 스쿠트 전술을 구현한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K9은 단 30초 만에 초탄 사격 준비를 완료하고 23분 내에 사격 후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기도 전에 전장을 이탈하는 속도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포병은 이 전술을 따라잡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군사 전문지 디펜스 누즈는 K9은 현대 포병 전술의 교과서라며 기동성과 화력의 완벽한 조화라고 평가했다. 천무는 K-화력의 또 다른 주역이다. 조선의 화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천무는 사거리 300km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탑재, 단 한 발로 적의 핵심 전략 거점을 초토화할 수 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5억 달러 규모 계약은 천무의 글로벌 위상을 증명했다. 군사 전문지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는 천무를 다목적 화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하며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라고 보도했다. 천무의 혁신은 포드 시스템에 있다. 과거 구룡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36발의 로켓을 사람이 일일이 장전해야 했고 준비에 10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천무는 공장에서 완조립된 로켓 포드를 장착 준비 시간을 1분으로 단축했다. 전장에서 1분은 생사를 가른다. 이 효율성은 미국의 MLRS-M270조차 뛰어넘는다. 더 놀라운 점. 천무는 130, 227 무유도 로켓, 239 유도 로켓, 그리고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다. 이는 단일 플랫폼으로 광범위한 지역 타격과 정밀 타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시스템이다. 2024년 한화 디펜스는
천무에 분산탄 SUBMUNITION을 추가, 넓은 지역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분산탄의 효율성이 재조명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조선의 신기전이 임진왜란에서 왜군을 격퇴했던 것처럼 K국가 천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방을 넘어 세계 전장을 지배한다. 화력의 민족이라는 별칭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 기술,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증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화력은 단순히 전장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K국가 천무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는 전략적 자산이다. 2024년 폴란드와의 672문 K9 수출 계약은 단일 계약으로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과다. 2025년 동북아는 뜨거운 화약고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은 이 지역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2년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 방위비를 GDP 2%로 확대하며 전후 평화헌법의 제약을 사실상 벗어던졌다. 일본 방위성은 2024년 예산으로 7조 9천억 엔 약 70조 원을 배정, 토마호크 미사일, 장거리 대함 미사일, 그리고 F-35B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한국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은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섰다. 2023년 12월 일본은 F-35B를 탑재한 경항공모함 가가호를 실전 배치하며 태평양에서의 투사력을 강화했다. 더 디플로맷은 이를 일본이 전후 평화헌법의 제약을 완전히 벗어난 신호로 분석했다. 일본은 오키나와 기지를 중심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충, 중국의 동풍-21D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2024년 일본은 SM-3 블록 IIA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일본은 더욱 적극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4년 AUKUS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질서를 강조했다. 2024년 7월 기시다는 워싱턴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참석,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본이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양날의 검이다. 일본의 군사적 부상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 카드가 될 수 있지만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논란으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한국의 안보 전략에 새로운 도전을 낳는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재무장이 중국의 해상 진출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2024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일본의 방위비는 2020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3위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타이프 12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로 연장하고 하이퍼소닉 미사일 개발에 3조 엔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겨냥한 명백한 신호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이 감지된다. 2023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외무성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군사 전문가 김진영 예비역 대령은 2024년 MBC 인터뷰에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한국의 안보의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온다. 한미일 협력은 강화되겠지만 일본의 독자적 군사 행동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K-화력의 지정학적 역할은? 이런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K9 자주포와 천무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한다. 군사 전문가 이충근 박사는 2024년 KBS 인터뷰에서 북한은 약 6,000문의 장사정포를 보유, 개전 1시간 내에 30만 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국가 천무는 이 위협을 무력화할 핵심이다.
K9은 155-52구 경장 포신으로 최대 40km 사거리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천무는 사거리 300km의 유도 미사일로 북한의 지휘부와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K-화력은 균형자 역할을 한다. 일본이 해상 전력과 공군력에 집중한다면 한국은 지상 화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 2024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서 K9은 정밀 타격 능력으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찬사를 받았다. 미군 포병사령관 제임스 리처드슨 중장은 K9은 NATO 표준을 초월하는 기동성과 화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이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할 실질적 전력을 보유했음을 보여준다. 충격적 전망.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3월 SIPRI는 동북아 방위비가 2020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27년까지 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완료하고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5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K-화력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방산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폴란드는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K9 300문을 추가 주문하며 러시아의 포병 위협에 맞설 최적의 무기로 K9를 선택했다. 노르웨이는 K9를 극지방 작전에 최적화된 자주포로 평가하며 24문을 도입했다. K9과 천문은 이미 세계 최강의 화력 체계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25년 하나디펜스는 K9A와 K9A3 개발에 착수했다. K9A는 완전 자동화 포탑을 탑재, 승무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며 사격 준비 시간을 30초에서 15초로 단축한다. 이는 독일의 PGH-2000보다 10초 빠른 속도다. K9A3는 완전 무인 운용을 목표로 AI 기반 자율주행과 사격 시스템을 통합한다. 2024년 하나디펜스는 K9A3의 프로토타입 테스트에서 자율 이동 및 사격 정확도 95%를 달성했다. 이는 미국의 XM1299 무인 자주포 프로젝트와 경쟁할 만한 성과다. 천무 역시 다목적 발사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2026년까지 사거리 400km의 신형 미사일이 천무에 통합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타이프 12대함, 미사일 사거리 200km과 중국의 YJ-18 사거리 540km에 대응할 게임체인저다. 더 놀라운 점은 천무가 드론과의 네트워크 전쟁에 최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4년 하나시스템은 AI 드론과 천무를 연동한 실험에서 이동 표적을 99% 정확도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포병의 결합이 전장의 판도를 바꾼 사례를 반영한 결과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패권은 K-화력의 미래는 방산 수출로 이어진다. 2024년 K9은 폴란드에 672문, 노르웨이에 23문, 인도에 100문을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의 40%를 점유했다. 천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며 2025년 루마니아와의 3억 달러 계약이 유력하다. 세계은행의 2025년 보고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2030년까지 연간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한국 경제의 3대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래 전장의 열쇠 AI와 네트워크. 미래 전장은 AI와 오지육지 네트워크가 지배한다. 미군은 2024년 프로젝트 컨버전스 훈련에서 AI 기반 포병 시스템을 테스트하며 화력은 더 이상 포탄의 숫자가 아니라 정보의 속도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흐름을 선도한다. 하나디펜스는 2025년 오지 기반 포병 통신망을 구축, K9과 천무가 실시간으로 드론, 위성, 레이더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적의 포병 위치를 10초 내 탐지하고 30초 내 타격하는 킬 체인을 완성한다. 2024년 한미합동훈련에서 이 시스템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15초 내 탐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충격적 혁신. 하나시스템은 2025년 육지통신 기반 자율 포병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미군의 STARLINK 네트워크와 유사한 초고속 저지연 통신망을 활용 K9과 천무가 전장에서 완전 자율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024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육지
네트워크는 2030년까지 포병 작전의 80%를 자동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K-화력이 단순한 무기를 넘어 미래 전장의 두뇌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화력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조선의 신기전에서 시작된 이 불꽃은 K국가 천무로 세계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AI, 무인화, 네트워크 전쟁의 시대의 K-화력은 또 한 번 전장을 재정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뜨거운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나? 지금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세요. K-화력의 다음 혁신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